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팀 쿡, 텍사스 주지사의 온라인 아동 안전법안 중단 촉구,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문제로 유럽을 비난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중심에 있는 애플과 텍사스 주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애플은 최근 텍사스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매우 민감한 사안, 바로 온라인 아동 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의 연령을 애플이나 구글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계정과 연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앱 다운로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도는 겉보기에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법안이 단지 아동 보호를 넘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면 날씨 앱이나 스포츠 결과, 앱처럼 전혀 논란이 없는 서비스조차도 모든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텍사스의 주지사인 그렉 에버색에 전화를 걸어 법안의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이 어렵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외교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애플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지는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텍사스 의회를 다수결로 통과했고 에벗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에벗 주지사는 아직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는 텍사스 어린이들의 안전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는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단지 텍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 내 최소 9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유타주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연방 차원의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만약 텍사스처럼 큰 주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는 미국 전역의 앱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앱스토어 수준에서 연령 확인을 하는 것이 한 번만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별 앱이 아니라 앱스토어가 연령 검증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는 법적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만약 개별 앱이 연령을 확인하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안을 설계한 이들은 이를 피하고자 앱스토어 차원에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애플은 광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후원하는 이익단체는 이 법안은 포르노 웹사이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도발적인 광고를 텍사스 지역에 내보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반대로 성인 콘텐츠 제공자들은 이 법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법이 오히려 부모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작년에도 루이지애나에서 비슷한 법안을 막아낸 전력이 있지만 올해는 같은 법안이 다시 제출되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기술 기업들이 미국 각지에서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제기되는 법안들에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쿡 CEO가 이번 사안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 이슈로 직접 전화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고 취임 기금에 $100만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단순히 경영을 넘어서 정치적 영역까지 직접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애플과 미국 주정부들 간의 줄다리기는 단지 연령 확인이라는 작은 기능을 넘어 기술 기업의 책임, 정부의 규제 권한, 사용자 프라이버시라는 거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또 다른 주로 확산될지에 따라 전 세계 앱 시장의 운영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최근 다시 불붙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긴장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나 무역 마찰 수준을 넘어서 세계 경제의 질서를 다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는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럽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 부가가치세 체계, 자동차 규제, 그리고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독점 벌금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에게 또 하나의 민감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도 미국처럼 중국의 핵심 산업에 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럽 측에서는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영국은 미국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합의했고, 이 덕분에 최근 미, 영 무역협정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럽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더 이상 합의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을 향해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들을 사실상 세금이라 표현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접근 방식은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조율하며 신중하게 움직이는 유럽연합의 접근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 측은 이번 발표가 무역 협상이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 와중에 전해진 것이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최근 무역 협상과 관련된 문서를 주고받으며 논의를 시작했고, 일부 유럽 외교관들은 이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공개 위협은 협상 분위기를 다시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무역 책임자인 마로시 세프초비치는 곧바로 미국의 무역대표와 상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유럽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활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협박이 아닌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유럽의 반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가보조금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이른바 경제안보라는 개념 아래 중국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조 압박을 원하고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럽이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국은 베이징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미국처럼 강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협상과 즉각적인 성과를 선호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27개국의 조율과 내부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 점에서 큰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재무장관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유럽 측에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럽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부가가치세 체계나 보건 디지털 규제는 바꿀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실제 실행될까요? 유럽 외교관들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트루스 소셜 게시물 하나로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유럽연합에 불을 지필 것이라며 강한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습니다. 사실 유럽은 이미 미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210억 유로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승인해둔 상태이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대 950억 유로 규모의 2차 보복 조치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앞으로 얼마나 치열한 대치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국들에게도 중국과 관련된 협력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 국가들로부터 공개적인 약속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 각국과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미국과 유럽 간의 관세,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와 정치적 균형에도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지 그리고 유럽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